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병자월 계유일이 되겠고 일지는 계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령, 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두 글자가 될 것인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개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은 천간 10개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이제 마지막 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토금수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임과 오늘 개는 뭐가 됩니까? 수가 됩니다. 물이 되는 것이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기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와 같다? 차가운 냉기, 차가운 한기가 되는데, 그냥 오싹한 기운이 아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사는 가장 추운 곳 영하 72도라고 하는 마이너스 72도라고 하는 곳에도 사람이 산다. 저는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보아하니 뭐 과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 물의 기운인 수의 기운이다라고 하고요.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천간으로는 임수, 개수가 겨울을 관장한다라고 봤을 때 지지에서는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을 관장한다.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에 해당이 되고, 수가 왕한 계절 수왕절이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방향은 북방, 북쪽이 되겠습니다. 쪽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주관하는 색깔, 당연히 수의 색깔은 흑색. 선생님, 제가 봤을 때 물은 투명하던데 백색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밥그릇에 떠놓은 물이라든가 시냇물만 봐서 그렇죠. 바다같이 진짜 깊은 물은요, 물이 얕을 때는 투명해 보이지만은 물이 점점 깊어지면 파란색으로 에메랄드빛의 그런 빛깔이 됐다가 더 깊어지면 푸른색, 그 다음에는 짙푸른색, 검푸른색, 그 밑으로 가면 이제 검정색, 본색이 바로 수의 기운은 흑색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관하는 색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죠. 상상 속의 동물이니 누구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것이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혜를 뜻한다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순리를 따르는 그러한 오행인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틀에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네모내질 수도 있고요, 동그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만, 유연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파괴력을 크게 갖는다. 제가 봤을 때는 물수가 엄청난 힘을 갖는다. 불이 나봤자 뭐 좀 태우고 말겠죠. 물난리 나면 장난 아닙니다. 그죠? 하다못해 저 쓰나미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좀 영화도 해운대 같은 영화라든가 쓰나미 같은 거, 일본 저기 후쿠시마 거기쯤 오염수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수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음수와 양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수죠. 가장 큰 물은 바다, 다음 뭐 강도, 양쯔강, 한강, 미시시피강, 나일강 뭐 등등의 강이 있고요. 또 호수 같은 경우에도 한반도보다 더 큰 호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양수로서 대수 같고, 바다라든가 큰 강, 호수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우로수라고도 표현하죠.
노자, 이슬노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옹달샘 있죠. 옹달샘,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 또는 정화수 같은 거, 음용수 같은 거, 성수 같은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개념, 옹달샘, 정화수, 음용수, 성수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맑다라는 거예요. 맑다, 맑고 깨끗하다.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청징하다, 청량하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 그러면 임수는 더럽습니까? 아니죠. 임수, 수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수와 개수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물이 더 깨끗하냐는 얘기죠. 깨끗함을 논할 때는 임수, 바다 안에는, 강 안에는, 호수 안에는 미역도 있고요, 뭐 흙탕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음용수라고 비유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성수,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운 말이 됩니까? 이게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정화수가 더러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음용수, 성수, 정화수를 비유를 들은 거고, 그 개수의 핵심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설명, 신왕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면서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땅속에 매몰이 될 것이고요. 기토가 있게 되면 개수를 갖다가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개수의 핵심이 뭐다? 청징함이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땅속에 묻혀버린 물을 갖다가 여러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흙탕물인 탁수를 갖다 여러분 마시라면 마시겠습니까? 이건 못 마시죠. 그래서 개수는 토를 보게 되면 안 되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무토기토가 사주에 섞여져 있다,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준다. 이 간목은 비유를 하자면 정수기의 필터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기 필터가 물을 깨끗하게 걸러줘. 또는 어떤 것, 불의 옥잠 같은 것도 있죠. 불의 옥잠 같은 경우는 더러운 물을 갖다가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 미나리깡의 미나리 같은 경우도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연꽃 같은 경우도 물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토가 있어서 물이 타게질 때는 간목으로서 그걸 제거시켜서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개수일간도 일간이 신왕할 때가 있겠죠. 물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수같이 무토를 쓸 것이냐? 개수는 무토를 쓰면 안 되고요.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반드시 병화를 쓰고, 간목으로서 병화를 보좌해줘야 된다. 왜 병화를 쓸까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면은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되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면 마치 경금과 같이 되죠. 여러분들 물에서는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얼음 위에서는 수영할 수 없죠. 자칫 자빠졌다가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고 머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얼음 마치 경금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얼면은 물로서의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수의 기운은 냉기, 한기라고 했죠. 영하 72도 제가 그래서 설명드린 겁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죠. 얼음은 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에 영해지면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녹여줘야 되는데, 이때 조후로 하는 화는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를 써야 되고, 개수가 왕할 때 병화를 쓸 때는 수극화해서 병화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 유식한 말로 좀 보좌관이죠. 보좌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특징은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를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 같은 수이지만 음수인 개수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목화를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수도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냐? 예를 들면은 개수 일간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데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만약에 투출했다, 이때는 무토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무토는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출된 임수를 제하기 위한 무토를 쓰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토 병화를 아울러서 써야 된다. 왜냐하면 수가 왕해지면 물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기가 발생해서 천하가 얼기 때문이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은 개수에 대해서는 크게 바는 아니고, 역시나 용신, 개수일간은 왕할 때는 용신은 병화, 간목,
간목, 병화를 쓰는 것이고, 임술관이 약한 경우도 있죠. 이때는 반드시 뭘 써야 된다? 금으로서 금생수, 수의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수원지를 만들어 줘야지 개수가 탁해지지 않는다.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조금 수가 약해도 금방 증발되거나 약해지지 않지만, 개수는 우로수 금방 뜨거워지거나 수가 근원이 없어지게 되면 금방 증발되거나 수원이 탁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이 끊임없이 흘러줘야 되죠. 그래서 개수는 정화가 간목을 사시사철 필요로 하듯이 개수 또한 사시사철 금이 있어서 수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개수는 정인인 경금을 좋아할까요? 편인인 신금을 좋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육진론을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경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개수는 일간 개수의 특성으로 봐서는 신금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왕금이죠. 큰 금이고, 좀 경금은 원철과 같다 그랬죠. 좀 탁기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금다수 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신금으로서, 음금인 신금으로서 음생의 공, 음생지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수는 음금인 신금으로 생겨줘야지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해질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수, 요즘 신금 없으면 경금 못 씁니까? 아니, 당연히 일간 약한데 신금 없으면 당연히 경금 써야지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둘 중에 있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신금이지만은, 4월, 5월, 미월, 진술중 미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 개수가 약하면 당연히 경신금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일단 있는 거 끄집어 당겨 써야죠. 배가 고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때 뭐 죽인지 밥인지 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먹고 보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개술가는 왕하면 병화간목, 약하면 금으로서 개수를 생해줄 때 일간의 특성상 양금인 경금보다는 음금인 신금이 더욱더 좋다. 이는 개수가 뭘 좋아하기 때문에? 청징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 똑같은 말인 것이 월지의 지지를 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데,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추나추동 안에는, 계절 안에는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오행 중에서 어느 것이 왕하고 어느 것이 약하냐, 이걸 놓고 보는 것인데, 특정한 오행이 너무 왕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특정한 오행이 너무 약해서도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오행이 모두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우냐 차가우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처럼 되면 그 또한 좋은 사주가 되지 못하고요. 또 반대로 남극 대륙이라든가 북극 대륙, 북극해처럼 너무 추워서 처나가다 얼어도 좋은 사주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데,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입니까? 라고 봤을 때 중화를 이룬 사주를 좋은 사주라고 하는데, 이때 중화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 절기로는 대설과 동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대설이 되면서부터 해월에서 자월로, 해월에서 자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해자 축월이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번까지만 해도 이제 해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이 대설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자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자, 해자 축월은 모두 계절이 동절, 겨울이죠. 그래서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도 하고, 지금 자월은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그래서 버금중자를 써서 음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이 자월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축월은 모동이라고도 하고,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늦을 만자를 써 만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동, 개동, 모동이라고 하는 것은 늦겨울이라고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거 공통점은 해자 주간은 모두 엄동설한의
혹한의 그런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냥 한국의 따뜻한 겨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남극 대륙처럼 혹한의 영하 40도, 영하 50도 더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사람이 사는 최고 저점의 온도가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사는 걸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혹한의 한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윤하격이라고 하는 별격이 되지 않고서는, 윤하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월, 해월의 사주 전체가 수로 이루어지게 되면 윤하격이라고 해서 별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넷격으로 봤을 때 어떤 일간이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 특히나 지금은 자월, 음기가 가장 왕할 이 시절에 조후가 되지 않는다, 화가 사주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십중팔구 중화를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 한열의 중화가 이루지 못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매우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자축월에 원국에서 화가 없을 때는 반드시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서 따뜻한 온기를 맞아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월 같은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제왕지가 됩니다. 수가 굉장히 왕성한, 아마 12개월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점이고, 동지라고 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 음이 가장 왕성한 시절이면서 동지가 되면서부터 일양이 이때 시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수설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입춘세수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한 해의 시작, 예를 들어서 지금이 개묘년이고 내년이 갑진년인데, 개묘년에서 갑진년으로 바뀌는 그 시점을 동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또는 입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는데, 동지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이론은 왜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양의 시생이 바로 동지에 시생하기 때문에 동지를 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양이 시작하는 것은 계절, 봄이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기 때문에 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입춘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입춘세수설이 됩니다. 하지만 통설적 견해는 동지세수설이 아니라 입춘세수설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자월은 수가 왕성한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때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정화를 얻는 것보다 월등히 좋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조후가 되기 위해서는 간지로 화가 3점 있으면 좋다. 그래서 뭐 화가 3점 있으면 좋다고 하니까 뭐 전부 화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지로 인사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투출해도 되고, 지지로 사후가 있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도 되고요. 뭐 아니면 정사가 있는데 천간에 또 병화가 있어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지로 목화가 한 3점 정도 있게 되면은 해자축월에 충분한 뭘 할 수 있다? 조후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해서 중요한 건, 자월에 태어나는 사주는 화를 반드시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을 할까요? 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와 같죠. 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개수는 작은 옹달샘과 같기 때문에 왕에도 물이 범람할 우려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기 때문에 개수가 월령을 얻어서 신왕합니다. 신왕, 물이 범람할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어떻게 된다?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도 똑같다. 자월은, 해자축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수왕하다. 특히나 자월 같은 경우는 수가 제왕지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왕하다라고 하면 물이 많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기운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만물이 결빙되고 응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두시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 얼어서 얼음이 되면 흐르지 않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게 되면 마치 금과 같이, 경금과 같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얼어붙은 물은 나무를 생할 수도 없고 동물이 먹을 수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엄동설원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다 얼어 있다, 결빙됐다, 고드름같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얻어야 될까요? 당연히 화를 얻어야 되는데 조후하는 용도, 얼은 것을 녹이는 용도는 작은 음화인 정화가 아니라 큰 태양화인 병화를 얻어야지만 어떻다? 물을 녹이고 천하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병화를 얻어야지만 물이 녹아서 흐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겨울에 물이 얼어 있다가도 봄이 돼서 따뜻한 온기가 있게 되면 산에 있는 얼음, 산에 있는 만년설들이 녹아가지고 졸졸졸졸 흐르게 되죠. 그게 바로 얼었던 물이 녹는 것인데, 자월의 개수도 마찬가지로 화가 있게 되면 얼지 않고 물이 흐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월은 수가, 임수든 개수든 원령을 얻어서 수는 왕한 반면에 화는 자월의 해월의 절지가 되는 것이고 화는 자월의 태지가 되죠. 화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한 병화를 갖다가 보좌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간목을 얻게 되면 이 간목이 병화를 생주해주고, 병화가 다시 생왕해져야지만 물을 녹일 수 있고, 그 물이 얼지 않아야지만 다시 또 간목을 생할 수 있는 순환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선생님, 을목은 어떨까요? 을목은 화를 생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같은 목이라고 해서 다 화를 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을목이 화를 못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쓴목인 작은 풀로서 불을 살리는 거하고 잘 마른 장작, 큰 나무로서 불을 피우는 거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잘 마른 큰 장작이 좋겠죠. 쓴목은 을목과 같은 것이고요. 장작, 큰 나무는 간목과 같은 것이니 화를 생할 때는 작은 풀을 뜯어서 화를 생하는 것보다는 큰 나무로서 화를 생하는 것이 월등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자월의 개수는 당연히 신왕합니다. 물의 양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는 달라서 물이 계속 불절이라고 해서 물이 계속 흘러줘야 되는데, 자월의 개수가 물이 많다고 해서 물의 근원, 수의 근원이 없어서도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월의 해월의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신금 한 점 정도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제가 정화 설명을 할 때 태양주화인 병화와 달리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말씀드렸죠. 등촉지화. 그래서 정화는 일간 정화가 4, 5월에 태어나서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는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지속적으로 탈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수도 마찬가지. 임수하고 좀 달라서 개수가 물이 양이 많다고 해서 뭐 큰 바다만큼 많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는 작은 우루수와 같기 때문에 이 자월, 해월에 수가 왕하더라도 개수를 생해줄 수 있는 신금 한 점 정도는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자월의 개수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일간과 월령이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사주 볼 때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 격국과 용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 8글자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서로 간의 형충회합 또는 생극제화를 하고 있죠. 이러한 틀을 보는 것이 격국
격과 국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화를 시킨다, 무엇을 중화시키냐?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에 들어있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의 왕세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건조하냐 습하냐를 보는 것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를 잘 이루고 있으면 그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왕세라든가 또는 한열이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뭐 일간이 너무 왕하다든가 아니면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나 뭐 재성이나 관성이 너무 왕하다든가 하면 그 사주는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사주가 겨울에 태어났는데 너무 춥다든가 또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너무 덥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사주가 될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격국과 용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 혹자에 따라서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격국과 용신도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일간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자수 또한 음수가 되겠습니다. 채양 용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수는 본시 양이지만,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게 된다. 자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임수, 그 다음에 개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본기가 뭐다? 음수인 개수를 본기로 하고 있는 자수이기 때문에 몸체는 양이라 하더라도 쓰는 것은 음으로 쓰는 것이 채양용음인 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개수 자체가 수가 왕한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거는 또 따지고 보면 음대음이니까 비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음수가 월지가 이렇게 수의 재양지가 되면 이거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이 아니라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개수 자체가 수가 왕한 자월에 태어나서 득령을 했죠. 그래서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는 경우에는 임수는 양수이고 큰 대해수와 같아서 왕하면 충분지성이기 때문에 임수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수가 왕하게 되면 무토와 병화를 쓴다라고 했는데, 개수는 우로수라고 했습니다. 작은 우물이라든가 또는 정화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왕해도 임수처럼 충분한 성질은 드러내지 않죠. 즉 개수는 왕해도 뭘 할 우려는 없다, 범람할 우려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라도 개수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임수가 천간에 투출됐다, 이때는 개수가 범람을 하는 게 아니라 겁재인 임수가 범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병화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토로서 개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임수가 투출되지 않으면 당연히 무토도 필요가 없겠다. 단 개수도 수이기 때문에 자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한기가 극심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보고요. 자월의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상관인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이렇게 목생화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뭐 자월의 개수가 좋은 구조,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특성상 개수는 자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금 한 점 정도가 있어서 개수를 생해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금상첨화가 된다. 근데 일단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왕하기 때문에 신금까지 뭐 갖출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뭐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개수는 왕하고, 반드시 있어줄 것은 화는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가 약하기 때문에 상관, 식상인 목으로서 병화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진토를 얻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죠. 정관. 그래서 뭐 정관은 좋고 평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수는 어쨌거나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가 탁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진토는 습토이면서 월지에서 이렇게 자수랑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합으로하죠. 본시 삼합으로서 신자진 수국을 이렇게 되는데, 신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진 이거는 준 삼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도 합력이 있기 때문에 수가 더욱더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자축월의 수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그만큼 극심해진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일지의 유금을 얻어서 개수, 아까 말했던 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유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하고 수를 생해서 한기를 발생하는 것은 안 좋지만, 개수 입장에서 신금이라든가 지지 유금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금을 얻고 나서 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화를 얻어서 조만할 수 있다고 하면, 개수 입장에서 금 하나 있는 것은 사족이 아니라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행스럽게 월간에서 정제인 병화를 얻어서 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병화가 지지의 뿌리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지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행히 연간에 간목이 있어서, 간목은 이제 진의 간신이 통곤합니다. 수생목도 가능하겠지만 이 간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구조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아쉬운데 이제 병화만 뿌리가 좀 있었으면 아주 좋은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병화가 뿌리가 없다는 거 말고는 구조는 괜찮다고 봐요. 진토가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토가 개수를 탁하게 하는 것도 막고 있고, 또 진토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개수가 원령을 득해서 왕하지만은 유금이 다시 개수를 생해줘서 개수의 근원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는 불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좋은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자월의 개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임수가 투출되지 않으면 굳이 무토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수가 투출하면 무토를 쓸 수 있지만 사주에 무토가 없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임수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역시나 간목으로 수의 기운을 설해서 병화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종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운은 사주 원국의 목화가 약하니까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수기가 굉장히 왕합니다. 간목병화가 솔직히 이건 좀 지지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있는 것 같지만 지지로 뿌리가 약한 것이 좀 흠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시도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경신, 신유시도 마찬가지겠죠.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금이 많고 금수가 매우 왕량합니다. 만약에 병화 간목만 없었다라고 하면 종격을 이뤄도 될 법한 그런 구조인데, 병화목이 있기 때문에 종격은 이룰 수 없겠고요. 역시나 금수가 많아서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목화운으로 가는데, 일간 자체가 튼튼한 점은 나쁘지 않다. 근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그러니까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인데, 경신시라든가 신유시, 임자시,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음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여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남자로 태어나는 것은 뭐 그렇게 일간이 왕하고 금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크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병화 간목이 뿌리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병화가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죠. 간목 두 개도 인의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병화가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고, 약한 병화를 갖다가 간목이 생겨줄 수 있고, 수가 완한 것을 간목이 설해서 병화를 생겨주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쁘지 않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을묘시는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추천드릴 수 없는 그런 구조는 묘유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날짜 중에서는 을묘시는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신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진유합금이 됩니다. 병화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화가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지지에 좀 뿌리가 좀 약한 것은 좀 아쉽다 하더라도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고 간목으로서 생겨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사시도 마찬가지로 사유해금이 되지만 병화가 여기는 사에 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장점도 있고, 이렇게 정화도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서는 병진정사시, 아까 말했던 갑인시도 제가 봤을 때 크게 괜찮은 게 오늘 중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한 가지, 어떤 분들이 자꾸 이렇게 개수가 일간이고 정화가 있으면 정계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정계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간 개수는 가만히 있는 것이고, 화가 이렇게 자월에 화가 이렇게 왕하면 이건 정계충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화가 왕해져서 따뜻하게 조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 특히 여명으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잘 보시면 이렇게까지가 다 수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병진 정사시 정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갑인시, 이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병진시, 정사시 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경신시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명의 경우에는 경신신유, 임자, 개해시는 썩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자는 대체적으로 갑인, 병진, 정사, 남자는 똑같이 병진, 정사 정도에 더해서 경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주말이고요. 아마 오늘이 이제 갑진년 병자월 마지막 날이 되겠고, 내일이 이제 절기로 소한이 되면서 이제 월이 병자월에서 어디로 바뀐다? 정축월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절기에 대한 월이 바뀌는 절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내일 드릴 거고요. 또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갑진년 정축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